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움직임, 파워르장의 입에 한번 철렁이었다가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코스피만 잘 가는가 싶다가 금요일장 다시 들어주는 코스닥의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저희 전략을 좀 더 잘 세워봐야 할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머니왕 1부에서는요. MTNW2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제대로 간파할 예정입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첫 순서를 함께 합니다. 좋은정보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그렇죠. 초전도체가 정말 주가를 또 한 번 공중 부양시켰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또 화려한 활약을 보였는데 이를 능가할 황금주에 있어서 같이 탐구하고 또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정보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도 잘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빨리 점검해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요즘 운동 안 하세요? 요즘 좀 추워서 좀 운동은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네. 춥죠.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토요일 방송, 저희가 아침 방송도 이게 여러분들랑 함께하고 있지만 토요일 방송은 좀 특별한 그런 기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시는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분들과 함께 시간을 하니까 제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지금 장은요, 정말 냉탕, 온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직장 다니시거나 또 손실이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은 그래도 2%대 양대 시장에서의 플러스권이 나왔고 미장도 다시 출렁이나 싶더니 또 다시 또 가는 방향을 그려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까요? 주가가 내리면 파월이 매파에서 내렸다. 또 오르면 이래서 올랐다. 늘 우리는 이제 뒤 뉴스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미 시장은 2월달 양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스타트부터 이게 양봉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월간 단위를 보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즘 시장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저 PBR이라든가 또 상장주에서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 대장은 아까 보셨다시피 무방 주재단의 신성 델타테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지금 현 구간은 또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2월 달 들어서 왜 이렇게 좋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 있다 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 그 화선 앵커님하고 목요일 날 수익 나기 좋은 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뭐죠? 월봉인데 이게
잠깐 이거 좀 차트 좀 잡아줘 보실래요? 네. 이거 뭐냐면은 양양음 패턴. 양양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양봉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코스피거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선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코스닥도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고 2월 달은 우리가 1월 달 안 좋았던 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 것이냐. 섹터별 키 맞추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던 코스닥, 예, 이걸 저는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코스닥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저 PBR, 예, 이런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사실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만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올랐으면 왜 이래서 올랐다 늘 그러는데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의 단초는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때 이 캔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음선이 나오면서 이게 하나가 뭐 캔들의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래요? 지금 두 번의 큰 병목점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 보자면은 양양 패턴 나오고 있다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이때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공매도 금지. 그 재료는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이미 차트는 만들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들이 12월 달 들어서 말해 양도세 기준 완화 그런 것들이었죠. 지금은 뭐 때문에요? 바로 정부에서 기업들 밸류업 그런 정책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시장 그리고 뉴스라든가 재료에 앞서서 선정하시려면은 바로 이런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이 캔들 하나가 주는 우리한테 메시지 그런 것들 잘 살피셔야 된다. 이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2월 달을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사실 이런 키 맞추기에 있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올랐던 저 PBR의 키 맞추기일지 아니면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그 성장 섹터 단, 그러니까 저 PBR에 가려져서 안 올랐었던 그런 성장 섹터 단의 키 맞추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략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히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30년 넘게 했거든요. 참 절묘합니다. 뭐가 절묘한 줄 아세요? 내리면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서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나요. 사실 그동안 한 근 4년 가까이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했잖아요. 네. 그동안 계속 내렸고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 섹터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거 소위 말해서 그런 거 가지시면 굉장히 힘든 구간이 바로 이것이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바로 키 맞추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세는 결국은 키 맞추기 장세다. 이것은 단기 관점이나 중기 관점이나 거의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굉장히 지금 때로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시장의 양대 축은 뭐냐? 딱 이겁니다. 저 PBR주 또 하나는 성장주로 우리가 일컫는 반도체 AI. 과연 어느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굉장히 혼돈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밤잠을 좀 멀리 하면서 그래도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해서 이미 오른 거 여러분한테 프로모션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미 오른 것은 저 뉴스 따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때 화선에 그냥 파웰의 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같은 거 어차피 저 6월 달 정도는 그래 스테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늘 이제 기자분들이라든가 뉴스 나오는 거 싫어달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아까도 수익을 내려면 시장에서 선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저 PBR주하고 반도체하고 과연 최후의 승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에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일까요?
저 PBR주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AI, 이게 소위 말해서 성장주를 일컫는 그런 섹터죠. 초의 승자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일단 저 PBR주가 상승하는 그 배경은 정부의 주가 밸류업 정책입니다. 작년 4월에 일본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 뭐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걸 벤치 마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소위 말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저 PBR을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PBR이 1배 이하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이제 장사를 다 끝내고 문 닫아요. 그러면서 다 돈을 이제 다 나눠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크로징 할 때 이것이 적자 회사냐 아니면 또 뭐 주주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냐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PBR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이면 청산가치하고 세임 똑같다는 거고요. 1 이하면 돈이 남다는, 잉여 자산이 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를 초과하면 이게 이제 이것이 빚지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그러면 이 PBR주라는 것은 어느 때 부상할 수 있냐면 소위 말해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 이게 유효한 지표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면은 사실 저 PBR주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밸류시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해당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PBR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있고, 뭐 대표 삼성물산도 뭐 되겠죠? 또 일부 건설사도 있고, 금융사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금융주가 또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당연히 상승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아까 정부에서 어떤 단계별로 보게 되면 봐요. 공매도 금지, 양도세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들고 나오는 게 밸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이따 뭐 시간상 제가 뭐 이따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것이 오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AI 반도체는 뭐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거리예요. 이건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M7 그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죠. 밤사이에 우리 화선앵커님 나스닥 보셨죠? 네. 급등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로 앞으로 크게 갈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는 PBR 그런 것이 일시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는 가는데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냥 영원한 패러다임은 우리 인간 생활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고 거기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긴 암으로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보유 주체 이런 종목들을 누가 선호하고 누가 들고 있었느냐. 기관 또는 뭐 기관에 좀 뒤늦게 가담했죠. 소수의 가치 투자자예요.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자 이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 가치주 저 PBR주를 올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 근데 이것도 뭐 양면성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1월 달에 개인 투자들이 그 어려운 구간에서 코스피에서 2조 6천억 쪽을 매수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항상 성공하는 투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돈 많은 개인 투자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분들은 또 이제 지금 풍요를 구가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이 오른 이쪽으로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은 자금 이동이 저 퍼즐로 옮겨갔다. 그러면 뭘까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어떤 증시에서 있는 그 자금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돈의 쏠림이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소위 말해서 AI라든가 이런 반도체 두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도체 AI를 두고 계신 분들은 그때 우리 화선앵커 얘기할 때 방송할 때도 이거 지금 견디셔야 된다. 왜냐? 1월 달에 2조 6천억을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잖아요. 1월 달 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바로 그런 노드를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군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제 뭐 지주사, 은행, 건설사,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뭐 지주사들 대표 중에 삼성물산이죠.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 그 일본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애들은 이제 지배구조가 튼튼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킨다? 그럼 대주주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경영권 또 이렇게 위협이 오겠죠.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반도체고 AI 쪽은 HBM,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 LLM, GPT-2와 이런 스몰캡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결국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당장 좀 스탠스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저 PBR주는요. 무차별적 쏠림 현상 확산 국면에 진입했어요. 이 확산 국면이 뭐냐면은 봐요. 삼성물산이 올라, 제주은행이 올라, 그다음에 또 지주사들 뭐 웬만한 주들 다 올랐잖아요. 뭐 LG라든가 다 올랐죠. 그러면서 그냥 뭐 시세 확산 국면에 와 있단 말이에요. 시세 확산 국면은 뭐냐면은 더 이상 확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AI 같은 건 성장성 대비 상당히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다.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망은 주가가 이미 급등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웬만한 종목들 저점에서 적게는 20, 30%, 많게는 10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제주은행 같은 거 대표의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오르기 전에 저 PBR을 따져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PBR이 얼마나 0.9배 수준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1까지 거의 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턱 밑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본은 2배 정도, 미국은 4배 정도 되지만 PBR이. 물론 그것도 인정하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급등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화선님 교수님. 저 PBR라는 의미는 퇴색이 돼요. 왜 주가가 내렸을 때 부각이 돼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역발상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많이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저 PBR은 조금 이제 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적정 PBR 또는 여기서 더 많이 오르면 이제 어디까지 와요? 고 PBR.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주식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물론 선유기에 비해서 졌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앞으로 슬림화돼서 일어날 거예요. 어떤 걸로?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됐어요. 그걸 말하는 게 PR이에요. 그래서 실적, 캐시카가 받쳐주는 종목들로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확산 국면에 왔지만 이것도 슬림화 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대목이고 반도체 AI는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우리가 반도체 AI를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종착지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 자각하고 생각하고 액션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것은 성장성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대중화됐을 때. 이거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AI 그런 메가사이클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당장 다음 주 매매 전략은 어떠냐. 이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주식격언이 있어요. 총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 과열권 종목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또 발굴하셔야 되겠죠. 제가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매력적 국면에 진입했다. 인고의 결실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지표를 한번 알 수 있단 말을 한번 볼까요? 제주은행이 더블 올랐어요. 고점에서 장대 음선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수익 나기 좋은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더블 오르는 종목을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거 급등 나올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금융지주, 뭐 증권사 리프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양선을 한 몇 개, 8개 정도 이상 뽑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열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이것들 과열권이다. 흥국화재 같은 거 이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발굴할 때 바로 이럴 때 발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굴해서 상한가고 이때 또한 45% 올랐는데 고점에서 빨간색에서 과열을 가르치고 이것이 장대 음선이 나왔다. 이걸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또 주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태광산업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정말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위에서 계속 음선이 좀 들여오고 있다.
여기서 뭐 지금 제가 이거 뭐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흥국화재 말씀드렸고 태광산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사실 저는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PBR이요. 0.33배고 아직도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뭐 티타늄 광산도 가지고 있고 자원 부가 있을 때 얼마든지 이런 건 바닥권에서는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관심에 둬야 될 그런 종목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이제 우리가 계속 AI 이것을 봐야 되느냐.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간 차트를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마디마디 그 맥점에 대해서 이때는 매수 구간입니다. 또한 매수 구간에서 계속 N자 파동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메가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대장주로 가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반도체에서 미국의 엔비디아예요. 밤사이에도 엄청 올랐죠. 이거 보세요.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그런 영향으로 나스닥 영향도 있고 또 긴 패러다임 시프트로 봤을 때 이런 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AI에서 여러분 SNS에서 이제 기업 변신하는 게 바로 메타 플랫폼스 아닌가요? 이것이 어제 갭 상승에서 20%가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이게 AI로 기업 변신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봤을 때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반도체 AI 지금 시장에서는요.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여론몰이 쏠리면서 수익 난 것을 많이 쫓아다니지 마시고 축하는 해주되 그런 데서 쫓아다니면 또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승할 종목을 잡는다라면 저는 AI 반도체를 노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밤사이에 미장에서 완전한 폭등이 나왔는데 다음 주 국내 시장의 이 흐름이 어떻게 또 가닥이 잡힐지도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움직였었던 종목들 황금 맥점을 통해서 또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었는지 종목들 움직임도 하나씩 살펴봅니다. 조은정 의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역시 이제 뭐 아까도 저는 항상 신조가 그거예요. 고점에서 경계하자.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자.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음선을 좋아하고 아까 제가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봤잖아요. 삼성물산도 네. 좀 음선 나왔잖아요. 이제. 예. 저는 그런 건 또 현기증 나요. 솔직히 해서. 덜덜덜 떨려서 못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남의 수익 났다면 저는 축하해 줍니다. 아, 잘하셨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매매를 하시죠. 상승할 종목을 버리고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포모 힘들 때 많이 따라가시죠. 예, 그래서 역시 한번 그런 팁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뭐 이번 주도 뭐 굉장히 좋았는데 뭐 첫 번째 IMT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양양 패턴이거든요. IMT. 이게 바로 반도체에서 레이저 건식 장비를 하는 그런 세정 그런 건데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뭐 여기서 잡고 하루 만에 17% 부하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익숙하고 잘 누르죠? 암요, 지주사. 이미 오르는 거 좀 올라서 좀 수익 나면 이제 그것도 환호하고 늘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저는 진정한 수익은 이 위에서 급등 차트를 나를 유혹하지만 실질적으로 알토백이 수익은 이런 데서 하는 건다. 당일날 17% 나쁘지 않겠죠. 두 번째, 이제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양양 패턴에서 해서 그냥 당일날 16% 조금 더 올랐다. 정말 기가 막힌 맥점 포착이 바로 흥국화재인데요. 우리 사세니까님. 네. 이거 늘 우리 공부하잖아요. 이거 뭐죠? 양양음. 그런데 이것도 역전된 왕치에 도지 나오면서 넘버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봐요. 지금 여기서 지주사 있죠. 네. 금융지주사도 있고 네. 뭐 삼성물산도 있고 L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알토백이 뭐 여러 증권사 흥국화재가요 여러 그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갔어요. 이 자리가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45% 오르고 이틀 동안에 저는 이런 것들이 흥국화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는 지주사 LG 그런 것들 고점에 따른 것보다 훨씬 이게 수익이 잘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상한가 바로 황금 맥점에서 포착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이따 또 무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 이런 거 한번 기대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핫한 종목이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사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바로 지난 이 시간 설명드린 거 나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저 PBR하고 반도체 AI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초전도체하고 흥유 관련을 보자. 그것도 맞아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주 좋은 수익을 났습니다. 물론 뭐 이때 그냥 맥점에서 잡아들여서 그냥 뭐 이 연상 가면서 231%. 바로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거 우리가 그 기술적 매매, 기술적 포착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똑같네요. 양양 패턴.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양음양 나오면서 63%나 올랐다. 어제도 이것도 또 쌍둥이 패턴이었거든요. 5일선 아래에서 이것도 16%나 올랐다. 그래서 하여튼 핫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 인베스트.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PBR도 있잖아요. PER도 12배밖에 안 돼요. PER이 0.34배.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회사 경동이 있는데 에너지 사업하고 티타늄 광산까지 확보했다. 이런 것들 한번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한번 이게 제가 월봉 보여드릴까요? 물론 이번 12%도 올랐지만 월봉 16만 7천 원짜리예요. 그래서 16만 7천 원짜리 지금 6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긴 안목으로 우리가 묵은지 이렇게 담듯이 묵여뒀듯이 이런 것들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진도 이것도 황금 맥점에서 유수점 밑거래 패턴 양념 나오면서 한 12% 정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당일치고로 14%.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급등 차트가 14% 오른 건 되게 그레이트하게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급등 이미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그다음부터 꺾기가 쉬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계단식 상승을 파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 수시라고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주봉을 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또 어느 정도 양수는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제가 충청도 촌동이 말씀드린 뒷땅은 내 땅이다. 이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특히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시거나 초보자분들 그렇게 막 무모하게 급등주 테마에 쫓아나빠도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 내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효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시끄러운 종목에서 함께 편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리, 하지만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쪽에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심화 시간 넘어가서 이어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심화 시간 이어갑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 오늘 또 배워볼까요? 이 시간은 이제 늘 그 심화 학습 시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자. 공부 많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식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글쎄, 이게 저희 주식 경력을 여러분께
결코 자랑하는 생각 1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 있잖아요. 묵은 술이 광술이요. 예, 그 연료는 무시 못한다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성공 투자할 수 있던 비결이 뭐느냐. 첫째, 급등주 쫓아다니지 않는 거였습니다. 특히 실효성 테마 좀 멀리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있는 종목, 철저히 기업 분석을 해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맥점을 잡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제 일례로 우리가 서브프라임 났을 때 그때 그냥 패닉 장사가 왔잖아요. 그때 바로 포스코 같은 경우 정말로 저점에서 하한가에 잡아서 한 25억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7억 넘게 버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 투자의 비법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까 봤을 때 패러다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왜 지금 메가사이클이고 AI 반도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계속 될 겁니다. 물론 주가는 미리 갑을 해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랜저 검증 그것이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자. 그래서 그런 저점 잡는 게 어떤 거냐. 엊그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화선이크님하고 수익나기 좋은 날 하는데 그때 이제 실시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말씀 하시냐. 아, 저점에 잡아도 되게 안 올라요. 그러시더라고. 그때 화선이크님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저점에 잡아서 빨리빨리 또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2분기부터 드디어 때가 됐다.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고 12월 달, 1월 달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메가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반도체에서도 이제 HBM에서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 PC라든가 뭐 이렇게 노트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죠? 스마트폰, 이제 AI폰으로 바뀌죠? 그런 게 들어가는 반도체를 보시자. 그런 것들이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다. 삼성 연구원들 출신을 만든 기업 내용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다. 바로 삼성이 제일 협력사 베스트 파트너다. 이것도 이럴 때 사야 돼요. 그 이럴 때 음선 났을 때 사야죠. 노란색이죠. 이러면서 제가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거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난 이 종목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마 그런 생각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게 많이 올랐을 오른 종목들 막 또 우리 개인 투자들 거기에 쏠리면서 일어나거든요. 수익 날 종목을 얼만큼? 160% 수익 날 종목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뭐 때문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미 오른 종목,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종목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때 막 쫓아다니는 것을 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포착 종목이었고 그와 동일한 이게 이제 퀄리타스가 삼성전자 향이라면 에이직 랜드가 있습니다. 에이직 랜드는 똑같이 디자인 그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제공하는 업체인데 대만 TSMC의 가장 국내에서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역제대망치의 토지 이런 것들 아까 보셨죠? 한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참 편하게 수익낼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에서 55% 올랐고 마디 사실 뭐 한 우리는 12번 공략을 해서 정말 여기 단순 보기에 67% 올랐지만 이 한 종목 가지고 매매 기술을 통해서 저점에서 고점 매도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급등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실계좌는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됐다. 바로 이런 에이직 랜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TNCRO가 있습니다. DTNCRO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뭐냐면 또 한번 보실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딱 눌림에서 주는 게 있어요. 캔들 보이시나요? 양양음. 그럼 이 다음날 매수가 들어가겠죠. 좀 누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음선 나온 만큼 그 다음에 갭 상승하면서 짠짠 상한가 뽑으면서 그냥 251%나 가파르게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주라 해서 FSN 뭐 이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참 쉬워요. 여기서 양양음 상승한 다음에 살짝 이거 누르죠? 이 구조물을 만든다고 그래요. 위수염 밑꼬리 패턴. 이것도요.
단기 한 30% 그냥 올랐어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이제 가격과 기간 고정을 거쳐서 여기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재료는 다음에 나오는 거죠. 한 65% 정도 오른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종목은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워트입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기업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 종목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 이때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스파트라고 또 가끔 장롱 무방할 때 있어요. 이때 12만 원, 13만 2천 원, 13만 3천 원 한번 잡아보세요. 단숨에 24만 원까지 왔었어요. 이게 바로 맥점이에요. 눌린 맥점이었고 첫 번째 포착한 게 바로 저기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포착된 것도 바로 여기다. 이거 제가 목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했는데 이거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맥점 자리,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뭐 그때 이제 곧 또 축구합니다만 똥불 차지 마시고 딱딱 골에 들어갈 때 그게 바로 황금 맥점이죠. 맥점을 잘 노리셔야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플리토가 있거든요. 플리토도 이것도 여기서 이거 한번 공부하실래요? 상상되면 눌리면서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의 양선을 노리라. 이거 쌍둥이 패턴 이런 것들은 거의가 급등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게 또 한 뭐 115% 올랐네요. 그다음에 3S 제가 뭐 지난 이거 AS 경험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맥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포착된 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양양음. 이것만 좀 아셔도 이렇게 크게 안 될 텐데. 그다음에 또 쌍둥이 패턴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지금은 눌림인데. 제가 AS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노란색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또 한 번 노란색이 나와서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어요. 세 번째 쓰리 버튼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한 2,4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이다. 왜? 칩넷에서 칩넷 캐리어 국내 유일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온칩스를 보시게 되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것도 이제 상승하면 눌림에서 포착돼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온칩스 결국 ARM이든가 삼성 다 납품하는 바로 디자인 솔루션 회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아까 LM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AI 거대 AI 모델 거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포티투 마루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업스테이지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저점에 포착하니까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급등이 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부분 반도체 뭐 최근에 회자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것도 음선 6개, 7개 나올 때 포착해서 조금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아하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아시고 이렇게 높을 때는 매도하는 거구나 또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이 급등 차트, 미인 차트에 몰입하시는 게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1월 18일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포착해서 이것도 한 62% 급등이 나왔다. 이런 종목들의 저점이 자기 맥점이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A3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인스 웨이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스 웨이브 시스템. 뭐 제주 반도체는 뭐 제가 생략할게요. 엄청 620% 넘게 났는데 인스 웨이브 시스템도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맥점이었고 지금 72% 올랐다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인스 웨이브도 다 아까 제가 반도체 AI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GPT 다 스토어 그걸 보시려면 이것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다. 다시 한번 관심권이다. 19,000원 이하에서는 관심권이고 1차적으로 한 21,000원 정도 2차적으로 한 24,000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에이지랜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꾸준한 그런 관심권에 와 있다.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추천도 해드리고 저와 함께 수익 극대화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음봉 3개짜리 주봉을 보아도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음선 5개짜리면 매력적인 가격대로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추가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신규 공략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명품수는 산탄초 쏘지 않는다. 고영. 고영. 네, 고영은 그 3D 검사 장비하고
그다음에 또 카이메라는 뇌 수술 그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준비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고영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방에서는 또 황금주가 추가적으로 공개된다고요, 위원님? 네, 뭐 신성 델타 정말 큰 수익을 났던 두 번의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계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좀 깔끔하게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거나 늘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좀 계좌가 힘드신 분들은 오늘 제가 어떤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11시 20분 스타트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일 거예요. 그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이재상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챙겨주실지 들어보시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의 이 빨간색 손가락복이 또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저 빨간 손가락복만큼이나 또 화려했던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주 좀 추려오시기에 바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우리가 저 PBR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어차피 개별주는 개별주대로 또 자금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시소식을 하나 가져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다음 주부터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가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밴드 있죠? 네,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안 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미국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상하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바로 다음 주부터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뭐 어차피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대로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다음 주를 예상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제 에이스테크인데요. 에이스테크가 이제 포착된 이후에 이제 80%나 넘게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5G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5G 관련주들 과거에 이제 KMW라든지 솔리드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제사 이동통신이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안테나 뭐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의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승한 이후에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거래량이 줄었다는 데 포인트를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뭐 미국에서 리보세라립에 대한 승인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승인의 기대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임상을 하면서 리보세라닙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10배까지도 상승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런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12월 14일 날 포착이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후에 벌써 83%나 급등 중에 있죠.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이 HLB 그룹에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이 자금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HLB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387억을 어제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이틀 동안 25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이 고점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구간보다도 더 높은 상승세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번 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죠. 그만큼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구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진입이 아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 그룹 관련주 중에서 또 굉장히 핫한 종목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제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특히나 지금 거래가 3거래일 줄은 상태에서 바로 어제 다시 한번 거래가 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회사가 지금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280억을 순매수했고요. 13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이 거의 100억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물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죠. 지금 보시면은 7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수급 자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4%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의 주봉인데요. 지금 현재 주봉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면은 다음 주부터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즘에도 계속해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벌써 64%나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초전도체 물리학회가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 물약회가 진행이 되면은 3월 4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활발히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신성델타테크, CCS 그리고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우리가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9만 원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면은 그게 3월 직전에, 그러니까 3월 4일 날 물약회가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우리가 고점으로 보고서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자, 지난주에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네, 거래가 줄었죠. 네, 거래가 줄은 음봉이 나왔지만 곧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입니다. 이 바닥권에서의 대량 물량들이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저 물량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가 앞으로 고점에서 나온다면은 거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뭐 다음 종목은 이제 파워로직스인데 신성델타테크에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신성델타테크는 우리가 초전도체로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지만 앞으로 LG 마그나의 애플카를 생산했을 때 가장 수혜주는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쓰고 있는 LG 무선 청소기가 생산한 곳이 바로 신성델타테크죠. 그러니까 LG전자의 전반적인 생산 기지가 신성델타테크에 있기 때문에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애플카가 생산했을 때 LG 마그나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주가 바로 신성델타테크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단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죠. 뭐 이 3월 달에 물약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단계, 2단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똑같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던 신성델타테크, CCS와 같이 연동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거래가 줄었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비엔지스테 지금 최근에 철강주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회사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의 그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굉장히 상승폭을 보면은 그 계열사들도 같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이 바로 현대 비엔지스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유가 이 회사의 자회사가 시토류를 생산하는데 시토류 연구자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토류 연구자석에 대한 내용들이 중국에서 기술 수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연구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바로 성림 첨단 산업이 바로 현대 비엔지스텔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 계속해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가 지금 적자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실적 부분에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한 분기가 실적이 적자가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적자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대비엔지스테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번 주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줄었죠. 중요한 거는 거래가 느느냐 주느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다음 주에 거래가 늘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현대비엔지스텔의 주봉상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거래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 테라피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HLB 그룹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 3상 이후에 빅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30분 단일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HLB 관련주들이 대부분
리보세라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의해서도 올라가지만 이렇게 관련된 상장사들 6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리젠트리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효성이 인정이 되면은 신약으로 판권 이전을 하거나 그런 확장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치료제가 한 달에 치료비가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품을 이 신약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치료비도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 회사에서 아마 이 신약 물질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단위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단위가가 풀리게 된다면 만약에 단위가가 안 풀리고 계속해서 과열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프레이드입니다. 이 광고 회사인데요. 메타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오늘도 보니까 메타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뭐 새벽에 끝난 메타 하루에 20% 가까이 올라가는. 네. 지금 저크버그가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메타가 하룻밤 사이에 20%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받쳐줬고 메타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이 플레이디. 플레이디는 카카오, 네이버, 메타 다양한 회사들의 광고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매출을 발표했는데 9조 6,7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이 플레이디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플레이디는 KT의 자회사입니다. KT그룹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광고 관련된 그리고 메타가 지금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아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플레이디가 지금 주봉 상태를 보면 과거에 작년 말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한 달 동안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이제 어제 상한가에 갔습니다. 아마 기타, 그러니까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플레이디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QRT입니다. 뭐 CXL, HBM.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다가 일주일 정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금요일 날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구간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자, 이 구간이죠.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결제를 해제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이라든지 불량 분석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키스트랑 우주용 반도체에 대한 방사성 평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호재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자, 주봉상 보면은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주에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방 이벤트. 자, 오늘 무방 이벤트에 보면요. 우리가 치킨 3마리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머니투데이 최초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그리고 무료 정보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엔비디아가 뭐
1년 동안에 거의 6배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소외를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물론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수혜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해외 주식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치킨 3마리에 더불어서 해외 주식을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보 바로 이재상 위원님의 네이버 밴드 통해서 함께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황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훑어봅니다. 위원님, 다음 주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 주 네. 정리보다는 어떤 부분 위주로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네.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에 문제가 있다. 중국이 맞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해종합이 장중에 3.7%까지 빠졌다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어제도 1.46%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책상 국가 정책에서 우리가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경기 부양,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반등만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보면은 현재 이제 코스피가 강세를 띠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증시가 같이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역적인 리스크들 이제 아직 중동 지역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확전 양성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휴전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이제 공격을 대대적으로 이제 반격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이란과의 확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점을 돌파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고점에 물려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자, 우리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7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뭐 9만 전자 조만간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주가가 꺾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와 상관없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의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 거의 1, 2주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반등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악재가 없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조금은 확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1월 달 한 달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당연히 3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월요일 날 미국의 또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또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 발표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고용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악재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낮아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종목 중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영향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고용지표들에 대한 문제들 그것들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저 PBR 종목들 특히나 목요일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특히나 우리가 어떤 계산상으로 PBR이 낮자.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월요일 날부터 다시 꺾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따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한 런칭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무료 정보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만약에 코스닥이 지수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다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이따가 좋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피러 떠나보죠. 먼저 이재상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가운데 GL팜텍 봅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작년 한 말쯤부터 저희가 공략 관점을 잡고 183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익을 굉장히 단기간 내에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크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거쳐서 어제였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올라섰는데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도 좀 그려졌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또 출발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외국인 순매수는 이렇게 아주 크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소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 관리용 외국인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드리는 포인트는 대부분 단기간에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이제 GL팜텍에 대해서 AS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면서 영망치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바닥에서 첫 양봉 그리고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또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어제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11월 20일 고점상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시전들은 나왔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6월 달과 9월 달에 이런 대량 매수세들이 아직까지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작년 매출이 260억이 나오면서 55%나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익구조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경영권 매각입니다. 경영권 매각이 W사이언스에 인수될 예정인데 여기 대표님이 이제 한미약품 전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GL팜텍을 인수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회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년에서 5년 이내에 매출을 10배 이상을 키우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GL팜텍이 만약에 이게 지금 납입일이 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만약에 최대 주주 변경 납입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거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그 주가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부터 올 말까지는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특별한 조정 없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2,000원으로 좀 상향시켜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때가 온 것으로 보여지는 GL팜텍 움직임 봤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코센입니다.
사실 요즘 코가 들어가거나 센이 들어가면 또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센코도 있고 코센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코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자, 1월 15일경에 이 종목 관심 두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1월 22일 5,600원 선 만들었고요. 다시 또 쉬나 했지만 다시 또 그 라인대 올라서면서 고점 라인 박스 형성하며 추세 이어가는 중입니다.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최근에 보니까 생코도 또 잘 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센도 잘 가고. 어쨌든 코가 들어가든 센이 들어가든 뭔가 들어가면은 다 세네요. 네, 일단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코센이라는 종목이 원래 철강주인데요. 이 회사가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80억의 부안 공장을 인수했는데 우리가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굳이 공장을 인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공장을 인수했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만큼 생산 캐파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근에 동향을 보면 지분을 투자 XRB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북 테크노파크랑 100kW급 초고속 출력 프로 배터리를 연구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움직였던 거는 바나듐 배터리인데 바나듐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출력이 강한데 기존의 바나듐 배터리보다 3배 이상 출력이 강한 그런 배터리를 만듦으로써 코센이 같이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프로 배터리 연구를 협약을 맺은 거는 바나듐 배터리보다도 또 3배 이상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그런 프로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센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11월 달, 12월 달에 바닥을 갖다가 잡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세수대화 패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패턴을 만들고 나면은 굉장히 급등했던 과거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린 거고 최근에는 뭐 21선과 1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3일 동안 거래가 줄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바나듐 배터리가 세계 출력에 대한 인증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2022년도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2023년도에 한번 상승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작년 10월 달에 하락한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구간 6,000원과 4,000원대 중반 이 구간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6,000원 이상 뭐 7,000원, 8,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센 역시나 센 움직임이 최근 또 그려졌고요. 자세한 앞으로의 방향성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신규 공략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 위원님, 네. 밸류업으로 갑니까? 메타버스로 갑니까? 네. AI 반도체로 갑니까? 자동차로 갑니까? 자동차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 바로 덕양산업입니다. 덕양. 네, 덕양산업. 근데 덕양산업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매출이 조 단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9월까지 매출이 1조 3천억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21%나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67억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101%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저 PBR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PBR 자체는 1이 넘죠. 1 이하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지금 전일 시총으로 보면은 1,600억 정도 해당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인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해서 폭등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 받기도 하지만 매출이 받쳐주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자동차 부품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와 연동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고요.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가지고 모듈 형태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 이제 차량 경량화에 좀 집중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새로운 전기차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와 6천억짜리 도어 스트림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최근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가격 조정과 상관없이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 상승하려면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는 거는 아마 PBR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덕양산업도 같이 영향을 받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덕양산업이 얼마나 작년에 잘 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작년에 바닥 2,5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거의 3배 이상 올라간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매출 자체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시총이 1,600억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업으로 사실 이 시세를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의원님께서 가장 잘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때가 왔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덕양산업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는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덕양산업 관심 종목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덕양산업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덕을 쌓으면 양봉이 주어지는 덕양산업이냐. 네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뭐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치킨 3마리의 기회도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주식 정보까지 또 네. 함께 받아볼 수 있는 등 여러 소식들이 많네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 번에 또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밴드를 통해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께 다양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무료 정보들을 제공해서 우리가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주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1년 동안에 거의 3, 4배가 올랐고요. 메타가 1년 동안에 거의 한 3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과연 우리 증시는 이때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소외당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오르다가 말았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PBR 종목들을 반등을 시켜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종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코스닥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략을 해서 추가적인 또 수익을 낸다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세계화에 가장 앞서는 그런 머니투데이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또 잡고 챙겨야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성 의원님께서 또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재성 의원님의 사진 보이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은 설 연휴로 휴방이 될 것 같은데요. 한 주 매매 잘 하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주 설 연휴를 잘 보내고 난 이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